오늘 제목은 상체 푸시 엑서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상체 푸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선수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종목이나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근육의 용도에 따라서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등에다 100% 힘을 주는 동작의 운동들은 제가 볼 때는 운동을 망가뜨리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퍼바디 푸시면 가슴 중심의 운동이긴 하지만 최소한 등 운동이 최소한 20에서 30%는 작동을 해야 주동근과 기랑근에 작용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몰빵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운동에 문제가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대 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어퍼바디 풀 동작에서도 등 운동이 기본이긴 하지만 앞쪽에 있는 근육이 기랑근의 어떤 역량으로 주동근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좀 생각하고 운동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푸시 풀 중에 오늘은 푸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저항 운동의 원리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푸시면 수평 밀기와 수직 밀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운동이 일반적으로 푸시 운동의 기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전면부, 몸의 전면부 운동이 일반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수평 밀기와 수직 밀기가 존재한다면 수평과 수직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안에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 고객과 선수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세트 수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의 조율이 제가 보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당기기에서 뭐 당기기와 밀기를 구분했을 때 좋은 거는 균형적인 근육의 발전,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의 체계성, 그 다음에 운동 동작의 기능의 향상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상체 운동이다 그러면 최소한 4가지의 운동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밀기, 그죠? 수평 밀기, 수직 밀기, 그 다음에 수평 당기기, 수직 당기기. 그러면 최소한 4개의 프로그램은 상체가 들어가야 돼. 아주 특수한 이유를 빼고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과 시간 때문에 얘를 못 넣을 수는 있지만 작성을 하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푸시에서는 뭐 체스트, 그죠? 그 다음에 체스트 푸시업, 그 다음에 체스트 프레스 머신으로 하는 거, 벤치 프레스 이렇게 되고 버티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밀리터리 프레스류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동작들이 일반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푸시업, 체스트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딥스, 트라이셉스 등이 이제 상체 밀기에 해당되는 동작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체에서는 밀기와 당기기, 그래서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팔로 하는 것과 한 팔 교대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두 팔로 한다면 그 고객과 선수가 어떤 근력의 어떤 포커싱이 된다면 두 팔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다면 아마 한 팔 교대 쪽으로 저는 운동을 세팅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그 고객과 선수의 몸 상태라고 한다면 두 팔로 미는 거는 약간 예를 들어서 근력이 없는 하이퍼 모빌리티가 있는 사람은 저는 두 팔로 밀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딱딱하다면 그 고객과 선수가 딱딱하다면 저는 한 팔을 중심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하체에서도 저는 비슷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에서 밀기 당기기 그 다음에 회전 운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퍼바디 푸시 운동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푸시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전면부 운동이긴 하지만 후면부의 최소한의 액티베이션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서도 그렇고 트레이너들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전면부에서 푸시 동작이면 주로 가슴이니까 가슴에 액티베이션을 주려고 막 이렇게 과하게 모으는 동작들, 이렇게 되면 등은 완벽하게 풀려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쪽에 몰빵을 하는 잘못된 어떤 동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체에서는 아무래도 어퍼크로스 신드롬을 기본적으로 잡아가야 되고, 거기에서는 스캐플라 스타빌리티를 기본으로 보면서 교정을 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살펴보면, 뭐 일반적으로 뭐 푸시업 동작을 그러니까 고객이나 선수들이 굉장히 쉬워하죠. 조금 전에 갔던 그 선수도 본인 팔굽혀펴기 20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단 한 개도 못하고 거의 절망을 하고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레인지라고 하면 정상적인 레인지가 10이라면 그 중에 3만 움직여갖고 2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얘는 노멀한 움직임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속도, 운동의 속도들이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푸시업 포지션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이렇게 약간 걸으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아니고 스캐플라의 스타빌리티를 잡기 위해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하면 스캐플라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체 운동에서의 스캐플라 스타빌리티는 기본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얘를 왜 하느냐는 사실은 저는 스캐플라의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대놓고 견갑골 안 잡고 익스터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걸 놓친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해라. 그 다음에 얘가 하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뭐죠? 크로스핏 이런 거, 아니면 중량을 치는 데 가면 다 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제가 볼 땐 중요하진 않아요. 무엇을 하려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에서 과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굽혀펴기 하면 우리가 가슴 삼두, 그죠? 그러면 가슴 삼두만 들어오면 운동을 제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메인이긴 하지만 어시스트 되는 근육들이 같이 최소한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안정성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벤치프레스에서의 바의 위치 보면, 벤치프레스도 저는 뭐 퍼스널 트레이닝이든 선수 트레이너들 잘 하는 사람을 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렸을 때는 보통은 이 BP 포인트까지가 바벨이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올리면 약간 위로 올라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얘가 잘못되면 시작점도 내 턱 위에서 시작하고 내려도 일로 내려오고, 이러면 견갑이, 지금 저도 완전 떠 있거든요. 견갑이 스타빌리티가 생기려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 줘야 견갑의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BP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략 팔꿈치의 위치는 75도.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제가 볼 땐 견갑골의 안정성은 떨어지니까 75도를 거의 한계점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 고객과 선수가 만약에 벤치프레스가 잘 안 된다면 이 각을 좁혀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시작해서 적응하면 45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려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견갑골의 안정성이 잡힌 상태로 벤치프레스가 가능해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의 각도인데요. 이 팔의 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을 내리면 전환이 완전하게 수직선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들어오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직선상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코어가,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열리는 건 맞는데 이제 제가 등이 이렇게 뜨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신경 써야 될 것은 코어를 열어서 뜨는 건 아니죠. 코어가 잡힌 상태로 허리가 들리는 건 오케이인데 이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얘는 아닌 거죠. 이거는 코어가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가슴에 힘이 들어오면서 복부 쪽으로 힘 전달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이 동작에서 코어를 액티베이션을 풀어라는 아니거든요. 액티베이션이 잡힌 상태에서의 로도시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수직선에서 전환이 위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 이런 동작들, 머리가 들린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들리는 동작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류, 밀리터리 프레스류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많은 실수는 딱 삼두에다, 그러니까 삼두하고 델토이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가면 당연히 델토이드랑 삼두가 쓰이긴 하지만 얘를 잡고 있는 스캐플라가 몸에 안정성이 잡힌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얘만 델토이드랑 딱 삼각근만 먹이는 경우,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몰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바닥의 면, 기저면을 불안정하게 해서 한 손으로 한다든지 피지오볼로 한다든지, 피지오볼에서 불안정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동작들이 조금 더 안정화를 꾀하는 운동으로는 적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에서 푸시하는 동작, 그 다음에 투암, 원암으로 푸시하는 동작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암 푸시는 일반적으로 내가 힘을 길러갈 때 제가 볼 때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힘이 아니라 회전력 또는 기능성 움직임을 좀 더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저는 원암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운동을 진행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복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저항 운동에서는 RM, 리피티드 맥시멈에 대한 기본 개념 장착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맥시멈으로 갈 건지 서브 맥시멈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지구력, 근비대, 근력 파워, 내가 어떤 포커스로 할 건지에 따라서 반복 횟수에 대한 구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 트레이닝에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반복 횟수, 속도, 빈도, 세트 수, 트레이닝 무게, 지속 시간, 훈련 강도, 휴식 시간,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레이닝들이 운동 강도의 결정인데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쓰는 게 트레이닝 무게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마지막에 썼으면 좋겠어요. 왜? 이건 너무나 쉬운 선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복 횟수라든지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세트 수,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간 등으로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제가 이 트레이닝 원리를 계속 집어넣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제가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운동 동작은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을 짜고 디자인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요새 생리학 책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람의 컨디셔닝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 각각의 벽돌이 아니라 생리학적 기반에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학회 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올드맨들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마찬가지로 리듬인데요. 이센트릭과 아이소메트릭 홀드, 컨센트릭의 속도를 어떻게 내가 결정할 건지. 그래서 초심자는 아이소메트릭에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는 제가 볼 때는 컨센트릭, 그다음 상급자는 이센트릭. 저는 이 근척성 그 근수축의 원리에서도 초심자, 중급자, 상급자에 따라서 이 템포 리듬에 대한 기본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냥 볼륨을 키우면 되거든요. 근데 스포츠를 하거나 기능성 움직이면 사실 이 템포가 없어지면 저희는 운동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컨센트릭, 아이소메트릭을 어떤 비율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할 건지 투여할 건지 프로그래밍 할 건지는 그 사람의 예를 들어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컨센트릭 크게 세 개잖아요. 위크 포인트가 뭔지를 보고 그 위크 포인트에다 전 집어넣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이소메트릭을 못한다 그러면 컨센트릭, 이센트릭 안 건드리고 아이소메트릭을 그냥 전 계속 강요하거든요. 또는 이센트릭 못한다? 이센트릭만 계속. 왜냐하면 결국엔 그 단점이 위크 포인트가 돼서 그 사람의 움직임을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 단점을 커버시켜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퍼바디 푸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